The broadcast is now starting. All attendees are in listen-only mode.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브릭스캐드의 23가지 외 한 가지 효율적인 팁과 활용 방법을 소개해드릴 브릭시스의 한규식 과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브릭스캐드를 활용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해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AI 기반의 브릭스캐드만의 기능을 활용해 작업 시간을 절약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예, 금일 웨비나는 브릭시스의 브릭스캐드 소개, 그리고 23가지 그 활용 방법, 그 밖에 한 가지의 보너스 기능을 안내해드리며, 오늘 금일 안내해드릴 라이트 기능 외에 프로 버전, BIM, 메카니컬 등의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릭시스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릭시스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CAD 기반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제 브릭시스는 헥사곤 AB 산하 그룹의 소속으로서 다른 이제 헥사곤 PPM, 헥사곤 MI, 라이카 등과 같은 기존의 하이엔드급을 제품을 다루는 인더스트리 리더 회사들과 기술적인 협약을 맺어 전체적으로 CAD를 포함한 IT 솔루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캐드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10개 이상 국가에서 3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브릭스캐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벨기에에 위치하고 있으며 13개 거점의 다수의 국가에 현재 2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지사는 이번 연도에 이제 처음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펙 관련해서도 에이펙은 2013년도에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시장에서도 저희가 브릭스캐드가 2020년도에 생겼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마케팅 및 기술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도입 사례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이웃나라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뭐 니폰 스틸, 마츠다 자동차 회사와 같은 이제 대형 그룹사에서 이제 브릭스캐드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의 경우에는 브릭스캐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번 연도에 지사가 설립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고 브릭스캐드의 인지도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웨비나에서는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브릭스캐드의 예전 유저들부터 아니면 신규 고객들까지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브릭스캐드의 라이트에 대한 기능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릭스캐드의 주요 고객사는 보시다시피 이제 히타치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는 이제 유럽에 있는 지사에서 브릭스캐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기계 제조 쪽 그리고 뭐 자동차 업계 쪽 뭐 다양한 산업군에서 두루두루 이제 브릭스캐드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카나 다른 좀 더 이제 하이엔드급 인더스트리 솔루션을 취급하는 회사들과 기술 협력 파트너를 맺어 좀 더 고차원적인 CAD를 일반적인 CAD를 뛰어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브릭스캐드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브릭스캐드는 이제 DWG에 매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캐드는 DWG 파일의 범용성에 확신을 가지고 많은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군에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DWG 파일은 사실상 표준 포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캐드는 2D 모델링뿐만 아니라 뭐 BIM, 메카니컬 등과 같은 이제 3D 모델링 정보를 DWG 파일을 기반으로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브릭스캐드의 플랫폼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어 캐드라고 불리는 라이트 그리고 프로 버전 등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카니컬 모델링, 어셈블리 모델링 같은 걸 지원하는 메카니컬,
건축적 BIM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 BIM 등급의 라이센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포함하는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얼티메이트라는 라이센스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브릭스캐드 제품군들은 브릭시스 24/7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데이터 협업 솔루션과 이제 협업을 해서 CAD에서 나온 DWG 파일을 이 브릭스캐드 24/7에 업로드 시켜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그 도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DWG 파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PDF 파일, 워드 문서 이런 것들도 24/7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웨비나는 이제 23가지 외에 한 가지 효율적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기능들은 이제 라이트, 제일 가장 기본적인 등급의 이제 라이트 버전, 보통 이제 오토캐드 LT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라이트의 큰 차이점은 브릭스캐드 라이트는 이제 풀 리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습도 얹어서 쓸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브릭스캐드 LT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효율적인 브릭스캐드만의 이 24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릭스캐드는 그 사용자 친화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캐드를 체험판을 사용하셨거나 기존에 사용 중이시라면은 오토캐드 인터페이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다면은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큰 교육 그 과정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브릭스캐드로 이제 적응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뒤에 보여드릴 그 데모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캐드는 이제 2D 제도에 가장 최적화된 기능과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캐드의 가장 큰 장점인 이제 AI 기반의 이제 머신러닝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반복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정리되지 않은 도면을 이제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들도 뒤에서 좀 더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가장 그 브릭스캐드 라이트 버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효율적인 그 23가지 팁과 그 나머지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팁은 브릭스캐드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이제 간편하다는 점과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간편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기존의 오토캐드를 사용했을 때 빠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리본 메뉴는 CIU 파일로, 뭐 툴 팔레트 파일 그 설정은 XTP 파일로, 기존의 리습은 그대로 리습 파일로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 그리고 이제 플로터 설정 파일 모두 다 이제 PC3 파일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이런 사용자화된 설정들을 이런 파일 포맷을 통해서 바로 브릭스캐드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사용하셨다면 굉장히 그 사용자화 환경을 빠른 시간 내에 브릭스캐드로 가져올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기능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브릭스캐드 화면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 보시다시피 이제 오토캐드의 그 리본 탭과 이제 유사한 그 순서와 이제 아이콘들을 가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브릭스캐드를 처음 사용하셨을 때 이제 오토캐드 유저였다면 가장 좀 다르다고 느끼는 점이 이제 옵션 메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옵션 메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명령어 옵션이라고 치게 되면은 이런 옵션 창이 나올 텐데, 이게 이제 기존의 오토캐드라든지 다른 대안캐드랑 조금 이제 달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생소하다라고 느끼시는 그 유저분들이 많을 텐데, 브릭스캐드의 옵션 창은 오히려 좀 더 다양한 시스템 변수랑 이런 것들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그 사용자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캐드는 이런 이제 검색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경화면 색상을 바꾸고 싶을 때 이 검색창에 배경이라고 이렇게 검색어를 치고 이제 제가 원하는 옵션을 이렇게 그 버튼을 눌러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 색을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브릭스캐드 이 옵션 창의 또 팁은 이렇게 이제 기본 브릭스캐드 기본 설정에서 제가 변경한 옵션만 이런 식으로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옵션을 바꿨고 다시 그 이전 옵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간편한 편리한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팁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마저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 리본 탭 외에도 명령어 또한 이제 오토캐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이런 라인 명령어라든지 뭐 렉탱귤러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축키부터 이제 명령어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선을 그린다든지 뭐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원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하시던 방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뭐 별도의 교육은 필요 없고 이제 브릭스캐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명령어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명령어를 이렇게 쳐보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그 명령어가 미리 보기식으로 이렇게 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CUI 편집기를 통해서 파일 베이스로 가져와서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업 명령 단축키부터 뭐 작업 명령에 관련된 거 그리고 도구 모음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파일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팁은 이제 다이나믹 디멘전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이나믹 디멘전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기존에 이제 캐드 그리던 방법대로 이렇게 찍고 뭐 이제 상대좌표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같은 걸 그리곤 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다이나믹 디멘전이라는 이제 아이콘인데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을 켜주고 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그릴 때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직접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탭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치수를 그리는지 제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다이나믹 디멘전 동적 입력이 언제 편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가 지정된 선 같은 거 그릴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150 치수에 45도 각도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따로 이제 뭐 극좌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쓰실 수 있지만 이런 다이나믹 디멘전을 이용하면은 이런 각도가 있는 라인들을 조금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팁은 이제 네 번째 팁은 롤 오버 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롤오버 팁이 뭐냐면은 그냥 롤오버 팁을 키지 않고 객체 위에 이제 마우스에 올렸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활성화가 되지가 않는데 이 롤오버 팁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은 그 속성 값들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색상을 바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길이를 바로 이제 수정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롤 오버팁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객체에 대한 속성 값들을 빠르게 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존 방법대로 사실 객체를 선택하고 이런 일반적인 속성 패널을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이 롤 오버팁을 사용을 하면 좀 더 빠르게 객체에 대한 속성을 조금 더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팁 같은 경우는 이제 핫키 어시스턴트 그래서 단축키 이제 도우미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이제 활성화를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도우미 설정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그 닫혀 있는 객체, 이제 폴리라인으로 된 객체 같은 경우를 선택해 보면 보통 일반적인 선택으로는 이렇게 닫힌 객체 한 번에 다 선택하게 되는데 이 핫키 어시스턴트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보고 이렇게 객체에 닫힌 객체에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이 화면에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이제 이런 닫힌 객체, 폴리라인으로 된 객체 그 마우스를 올리고 컨트롤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폴리선 세그먼트, 그래서 전체적인 폴리라인으로 구성된 객체 하나가 아닌 별도의 세그먼트를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이제 따로 세그먼트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또 6번째 팁인 쿼드의 기능으로 같이 활용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쿼드는 우선 쿼드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 쿼드는 이제 AI 기반의 이제 사용자의 작업 패턴을 AI 기반의 이제 머신러닝을 해서 인식을 해서 뭐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선택한 객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능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이제 도구인데요. 이런 이제 선택된 객체에 따라서 이렇게 그 수정한다든지 뭐 편집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바로바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단축키 도우미 설정이랑 이 쿼드를 활용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폴리라인으로 생성된 이런 사각형도 제가 따로 이런 폴리선 세그먼트로 나눈 다음에 이런 꼭지점 추가를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추가를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이제 형상에 대한 변화라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도 같이 이 두 가지의 그 기능들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쉽게 이런 꼭지점 추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폴리라인으로 구성된 객체도 이렇게 따로따로 그 폭파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쿼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쿼드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런 다른 CAD에서는 보지 못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쿼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 쿼드로 들어가서 이제 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바로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CAD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역할을 하려면은 이 쿼드가 켜진 상태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조금 길게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일반적인 CAD 오른쪽 그 클릭으로 나오는 이런 코드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Shift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일회성 스냅도 마찬가지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쿼드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더라도 이런 그 일반적인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능 그리고 일회성 스냅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팁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뷰큐브입니다. 그래서 브릭스 캐드에서는 이걸 룩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룩폼 같은 경우는 보통 3D 모델링 할 때 자주 이제 사용한다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2D 작업에서도 이런 이제 뷰큐브는 매우 좀 사용할 때 편합니다. 어떨 때 편하냐면 뭐 섹션 뷰라든지 평면 뷰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뷰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뷰가 어떤 상황인지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바로바로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2D에서도 이제 좀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뷰큐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비주얼 스타일을 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기능은 이 룩폼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이런 비주얼 스타일 변경이 라이트 버전에서도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브릭스캐드 라이트에서도 이런 뷰큐브 및 비주얼 스타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브릭스캐드의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팁 같은 경우는 경계 감지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경계 감지 기능이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선택을 했을 때 그냥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전체적인 폴리선이 그냥 이 사각형만 선택이 되게 되는데, 이런 셀렉션 모드를 제가 별도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계 감지라는 거를 제가 활성화시키면은 이제 셀렉션 모드로는 이제 변수는 4고요. 다시 이제 그 사각형 객체에 똑같이 마우스를 올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라인이 폴리선 라인이 아닌 전체적인 경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둘레라든지 에어리아라든지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을 바로바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계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경계 감지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이제 에어리아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셀렉션 옵션 중에 뭐 모서리 선택 우선이라는 기능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3D 모델링 할 때 많이 활용되는 기능이 있고요. 단순히 사각형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런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것도 빠르게 에어리아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 이제 좀 밑에 이제 활성화를 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뭐 다이나믹 디멘전, 롤 오버 팁, 그리고 단축키 도우미 설정, 쿼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밑에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요. 네, 룩폼. 그래서 이 룩폼은 만약에 이게 좀 거슬리시면은 옵션 창에서 이거를 바로 끄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팁은 10번째 팁인데요. 이제 블록키파이라는 AI 기능의 기반입니다. 이 블록키파이 기능은 이제 이 도면 내에 있는 유사한 객체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제 빠르게 블록화해주는 이제 편리한 기능인데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도면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브라켓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속성을 보면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 도면 내에 존재하는데요. 이거를 좀 더 빠르게 이제 블록화 해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키파이 기능은 이제 여기 블록 부분에 있고요. 이 명령을 눌러주고 이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주고 그냥 확인, 그리고 전체적인 도면에 확인 누르게 되면은 현재 0.8초가량 소요가 되었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도면에 약 이 심볼이 이제 26개 있는 게 전부 다 블록으로 바뀌었다는 이런 이제 메시지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선택해보면 블록 참조로 변경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도면에 있는 전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이제 블록뿐만 아니라 이 블록키파이 기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색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이제 파라메트릭화가 될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레더 같은 경우도 이 블록키파이를 이용해서 이제 블록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블록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파라메트릭화돼서 이런 레더에 대한 단수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블록키파이 옵션을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옵션을 하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옵션 창에서 블록 참조를 배열 기본 요소로 사용해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제 0.5초 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이제 단수 그냥 선으로 되어 있던 객체들이 이제 배열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게 속성창입니다. 제가 객체를 선택하고 단수를 늘린다든지 이제 요런 단수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도면에 있는 다른 이런 레더도 제가 그 엔타이어 드로잉 전체적인 도면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블록큐파이화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10번째 이제 블록큐파이 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브라우저라는 그 11번째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콘텐츠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폴더를 지정해서 그 안에 있는 도면을 이제 한 번에 확인하는 건데, 이게 어쩔 때 유용하냐면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3가지 외 하나, 이 버튼을 이렇게 선택해 보면 이 폴더에 있는 도면들을 이렇게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이렇게 트리식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밑에 보시면은 미리 보기에서 어떤 도면이 있는지 이렇게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더에 도면이 많은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도면을 열어보지 않고 이 컨텐츠 브라우저를 통해서 미리 보기 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도면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도면을 열 수가 있는 좀 간편한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컨텐츠 브라우저라는 기능이고요. 11번째 팁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 외에 이제 또 스트럭처 브라우저라는 이런 구조라는 또 패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브라우저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할 수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전체 도면에 있는 객체를 이렇게 소르팅해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열별로 이렇게 배열을 볼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선들을 볼 수가 있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도면에 불필요한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줌을 통해서 어떤 객체인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선택해서 이제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그 작업도 이 구조 브라우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팁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피 가이드라는 또 브릭스캐드만의 고유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피, 복사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카피 명령어를 통해서 복사할 객체를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로테이트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브릭스캐드에는 카피 가이드라는 그 아주 편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피 가이드라는 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제가 이 의자를 복사를 하는데 기준을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벽체를 제가 기준으로 잡고 싶다 하면은 카피 가이드라는 명령을 치시고, 제가 이 복사할 객체 및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면, 참조 객체까지 선택이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끝마치게 되면은 이 벽체를 기준으로 그 기존에 있던 객체의 뭐 옵셋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나믹 디멘전이랑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복사 작업을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이제 직선뿐만 아니라 이런 곡선에서도 이 카피 가이드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내믹 디멘전을 이용하면 이런 각도가 있는 곳까지 이제 이 카피 가이드 명령을 이용해서 쉽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팁은 이제 리얼리스트 디스턴스라 그래서 뭐 최단 거리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객체를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이 두 개의 객체에 대한 최단 거리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최단 거리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새로운 입력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동까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된 객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객체 하나 선택, 두 번째 객체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객체 사이의 최단 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주고 이 거리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브릭스 캐드만의 고유 기능인 카피 가이드라는 기능입니다. 이거 니얼리스트 디스탄스라는 기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째 팁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믹 UCS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UCS도 이제 동적 UCS 껐다 켰다 활성화는 이제 요 밑에 요 상태 막대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 UC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UCS가 요 화면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XY 좌표 해가지고 이제 수평은 X축 그리고 수직선은 Y축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얼라이먼트가 좀 이렇게 있는 각도가 있는 객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UCS로는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UCS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준다면은 똑같이 사각형 같은 경우도 이 라인에 맞춰서 그릴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5번째 팁인 다이나믹 UCS라는 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팁 같은 경우는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그 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명령어, 팀 이렇게 명령어를 치고 객체를 선택을 하면은 네, UCS가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월드 좌표계로 바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디멘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속 연속 치수선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치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 스타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 주석 탭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오토캐드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 스타일을 바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브릭스캐드만의 좀 특징인 드로잉 익스플로러라는 이제 17번째 팁을 말씀드릴 텐데 이제 명령어는 이제 익스플로러라고 이제 치시면은 이제 브릭스캐드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화면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다른 대형 캐드나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도면층, 뭐 치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이제 윈도우로 각각의 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브릭스캐드는 이거를 좀 그 관리하거나 편집하기 쉽게 하나의 이 도면 탐색기라는 이 기능에다가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 도면에 대한 도면층, 뭐 치수 스타일, 그리고 문자 스타일,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블록도 이런 식으로 선택해보면 미리 보기가 있어가지고 매우 편리하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 도면 탐색기 창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 도면 탐색기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치수 스타일 같은 경우도 이제 옵션들이 좀 다양한데 브릭스캐드 도면 탐색기에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스타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의 스타일에 다른 그 옵션이 다른 것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요 위에 차이점만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그 다른 옵션만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면 탐색기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열려 있는 도면에 이제 치수 스타일 같은 경우 지금 이 두 가지 스타일밖에 없는데 이제 다른 도면에서 열려 있는 다른 도면에서
이런 이제 마이 스타일이라는 치수 스타일을 지금 현재 이 도면 쪽으로 드래그를 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스타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치수 스타일을 또 빠르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 탐색기로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꼴이 누락된 글꼴 대체인데, 이제 글꼴 같은 경우도 이 드로잉 익스 도면 탐색기에서 여기 한 번에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자 스타일을 한 번에 선택해서 이제 적용할 폰트를 한 번에 이제 바꿔줄 수가 있는 것도 이제 그 도면 탐색기의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글꼴이 있다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선택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팁 같은 경우는 도면 비교입니다. 그래서 그 A 도면과 B 도면 이렇게 있다면은 그걸 비교해서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빠르게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지금 이 홈 리본 탭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도면과 이제 비교할 도면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파일을 열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면을 열어오면은 다른 점, 이게 리비전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리뷰할 수 있는 이런 효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 브릭스캐드 라이트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19번째 팁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에 지리적 위치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는 이제 geo라고 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이렇게 치시면은 서울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리 정보 그리고 시간, 위치, 위도, 경도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리적 정보를 넣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렌더링이나 시각화할 때 뭐 이런 조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렌더링 할 때 이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브릭스캐드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적인 기능들 중에서 뭐 AI 기반으로 한 뭐 블록키파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20번째 그 팁은 이게 주석 스케일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배치 탭에 이제 뷰포트 같은 게 있으면은 뷰포트를 선택한 다음에 속성창에서 주석 그 스케일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그 팁이고요. 이거는 이제 20번째 팁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적응형 그리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마니플레이터랑 이런 눈금자라는 기능을 제공할 때 쓰는 건데, 이게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런 눈금자의 이제 스케일이 자동적으로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한 이제 도면 그릴 때 이런 눈금자가 사용자가 좀 더 최적화된 그 문자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21번째 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 팁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레이드라고 불리는 리습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그 리습을 쓰시는 파일이 있다면 브릭스캐드로 바로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이제 블레이드라는 편집기를 이용해서 한 건데, 이건 말고도 그냥 뭐 앱로드라든지 뭐 매뉴얼로드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편집기를 굳이 키지 않더라도 뭐 앱로드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기존에 쓰시던 리습 바로 올려서 쓰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뭐 이런 특정 원근 각도에 대한 이 자동차를 이렇게 자동으로 뿌려주는 그런 리습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뭐 2D 프로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그 리습 기능이 작동되는 그 데모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오토캐드에서 쓰시던 리습을 올리면 보통 뭐 특정하게 이제 편집을 하지 않더라도 브릭스캐드에서 작동이 되는데 오류가 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 뭐 오토캐드 관련된 경로 패스가 하드 코딩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헤더라든지 오토캐드의 특정 명령어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보여드렸던 블레이드라는 리스 편집기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 올려주시면 브릭스캐드에서도 잘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 팁 같은 경우는 이제 PDF 파일로부터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릭스캐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PDF 임포트가 있고 PDF 어태치가 있는데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보시다시피 PDF 파일로부터 지오메트리 형상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게 뭐 선인지 이런 것들 뭐 복사 이동한다든지 지운다든지 할 수 있는 작업 후속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한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툴입니다. 그래서 브릭시스 24/7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브릭스캐드를 한 카피 구매하시고 유지보수 계약을 하신다면은 이제 한 카피당 1기가씩 요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릭스캐드를 구매하시고 유지보수를 하신다면 이런 24/7을 이용을 하시면 뭐 도면 파일이라든지 일반 파일 이런 것들도 이제 클라우드에 올린 다음에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기기에서도 바로바로 도면도 확인 가능하시고 이제 브릭스캐드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이 패널에 보시면은 이 24/7에 바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패널이 있습니다. 24/7. 그래서 여기에 접속을 해 보시면은 바로 그 클라우드 데이터에 있는 도면을 바로바로 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면을 제가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을 클라우드에서 이런 식으로 CAD로 바로 열 수가 있고요. 제가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잠금 할 수도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다음에 수정을 조금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업로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업로드를 한다면은 지금 이 24/7 같은 경우는 이런 웹페이지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수정된 도면도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PC로 지금 접속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도 똑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도면이 올라오는 그 업로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지금 뭐 간략하게 이런 기능들을 설명드리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파일만 공유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리비전 히스토리 관리, 그래서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가졌는지 누가 이제 리비전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적용을 해서 막 무분별하게 파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지정해주면 그런 관리를 가진 관리자가 승인 하에 이렇게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제어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파일 제가 와이파이로 지금 좀 하고 있어서 파일 올라오는데 속도가 조금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PC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도면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런 어노테이션도 여기다 달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리비전 그 버전별로 다 파일을 공유할 수가 있고요. 최신 버전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올드 버전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금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들은 이제 브릭스캐드 라이트 제일 기본적인 버전에서 제공하는 그런 효율적인 기능들이었고 이제 그 상위 버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이렉트 3D 모델링 기능이 추가됐거나 아니면 매개 변수 모델링 그 파라메트릭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시빌 그 디자인 관련된 기능들 뭐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가지고 오고 클리핑하는 기능 뭐 그리고 다른 서드파티 툴과 연동돼서 뭐 실시간 렌더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웨비나에서는 그 상위 제품들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 브릭스캐드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 점들을 좀 꼽아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연구 버전 및 네트워크 라이센스 이런 그 유연한 라이센스 정책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최신화된 코드를 사용하고 이제 메모리 사용이 최적화되다 보니까 대용량의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가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스레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멀티코어를 CPU를 쓰고 있는 그런 사용자라면은 이런 멀티스레드 조절도 할 수가 있고 이제 설치 파일 용량이 작고 그리고 설치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그 가장 최신 DWG인 2021 버전까지 호환이 되고 있으며 이제 브릭스캐드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만약에 신버전의 DWG가 나온다면 그거를 이제 호환할 수 있게끔 하는 개발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가장 브릭스캐드가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금일 말씀드렸던 이제 23가지 외 이제 브릭시스 24/7까지 총 이제 24가지에 대한 그 간략한 이제 효율적인 팁들을 좀 금일 말씀드렸고요. 네. 뭐 그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제품에 관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요 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번 금일 웨비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채팅창에 써주셔도 됩니다. 네, 채팅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V21 한글판 같은 경우는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V21 영문판은 저번 주에 출시가 됐고요. 한국판은 아직 출시 예정일이 픽스는 안 됐는데 한 11월 중순에서 말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금일 진행했던 웨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릭스캐드 라이트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좀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웨비나였고요. 이제
브릭스캐드 예전 버전을 사용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LTCAD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웨비나였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i, Han. In case if there are no more questions, we can end the webinar here. Yeah. Webinar is and over. Okay, cool. Thanks, everyone. Yeah. Okay. Rashmi? Mm-hmm. Yeah. I will just exit the webinar. Yeah. Yeah. Are you recording this webinar or not? Yes. Yes. Yeah. So can I just exit this webinar? Yes, please. Something